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30대 90년대 생입니다. 혹시 곰 씨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동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뭐 이만하면 살기 좋지 않나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저는 진짜 놀이터에서 흙 파서 흙으로 밥 지어서 친구한테 먹여주고 서로 그러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뭐 태블릿 PC도 있고 뭐 SNS도 너무 잘 돼 있고 놀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되게 좀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투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과목도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살기 좋은 거 아닌지 이 정도면. 10에서 18세 아동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우리나라가 아동 및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40%도 안 된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다들 너무 만족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 너무 무서워요. 곰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디 안 도망가는데 되게 꽁꽁 묶으셨네요. 너무 무서워요. 아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그 설문조사에서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답변한 분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요즘 되게 놀 거 많지 않아요? 스마트 기기도 너무 많고 SNS도 되게 할 게 많고. 뭐 PC방이라던가 학생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저렴한 카페 같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놀고 있을 때 나의 경쟁자의 문제집 페이지는 넘어가고 있고 친구들이랑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그 순간도 나의 이 힘들고 따분한 현실을 잊기 위한 쾌락적이고 일시적인 놀이지, 여가를 즐길 시간이 있어도 즐길 수 있어도 즐기지 못하고 즐긴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한 그런 거는 진정한 아동이 즐겨야 하는 놀이라고 할 순 없죠.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릴 때 충분히 놀고 충분히 친구들과 그런 유대감을 쌓아야 하는데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인생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에 집중을 할 때다. 공부에 집중해서 대학 가면은 일에 집중해야 되고, 일에 집중하다가 결혼하면은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육아에 집중해야 되고, 애 다 키워놓으면 대학 보내니까 또 돈 벌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는 집중할 그런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곰씨. 그냥 지금 내가 아동이어서 놀 수 있으면 놀아야죠.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아프면 약도 먹을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는데 왜. 곰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서 의료 복지라던가 그런 생활 환경의 수준이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라, 즉 마음도 함께 건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과 아동이 과연 마음도 몸처럼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치르고 있는 입시 전쟁이라던가 학교가 끝나면 학원 뺑뺑이 돌리고 너무 많은 숙제에 수행평가에 언제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스스로 치료해주기도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이 있겠어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아는 그런 자아 정체성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기가 누군지 살피기보다 입시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도 다 하면서 컸어요. 학생의 공부니 공부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잖아요. 그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고 또한 행복을 위한 밑바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입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요즘은 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그런 창구가 많아져가지고 되게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SNS나 그런 학생들의 학생 자치회나 동아리처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많이 형성되고 활성화된 건 사실이지만 과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정말 의문점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정치를 풍자한다던가 관련 시위를 벌인다던가 했을 때 공부나 할 것이지 왜 너가 나라 걱정을 하고 정치에 대해서 논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보여지거든요.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 풍자와 정치적인 의견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그 목소리를 조금만 더 귀 기울여서 들어봐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원하는 올바른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직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청소년들의 의견이라던가 목소리는 너무 철없는 소리, 어린 소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아직 고2여서 투표권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처럼 아동 중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10분의 1 정도가 아동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아동들이 이렇게 투표할 권리도 없고 평소에 어떤 활동을 뭐 펴고자 하면 어른들이 안 된다는 적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무시를 잘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저희 때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는데 아동의 눈으로 바라본 이 세상이 옳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아동 참여권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저 이거 왠지 알 것 같아요. 노키즈존이 많잖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사실 같이 그 공간을 사용을 할 때 불편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정신없이 막 뛰어다닌다든가 아니면 너무 큰 소리로 막 떠든다든가 이럴 때 좀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어느 나이 때나 소란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린이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드는 어른들을 보면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린아이들이 뭔가 공공시설에 함께 갈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장소라 한다면은 그 공공장소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면서 그곳을 누려야 되는 건데 어른의 입장으로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공, 즉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는 슬프지 않나요? 어린 아이를 그런 미숙한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도 충분히 조용히 있을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린이라는 그 틀 안에 가둬놓고 딱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차별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초보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뭐뭐리니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도 그 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어린아이는 뭔가 미숙한 존재다, 아직 부족한 존재다 라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생긴 단어들 같아서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잼민이라는 단어를 저희 집 동생에게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잼민이는 초등학생 비하 발언이니까 하지 말라고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연령대나 약간 미숙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유치한 짓을 했다거나 나쁜 짓을 했다거나 했을 때 이런 행동들만 가지고 모든 그 어린이들을 잼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하지 못한 주제들도 사실 동의율이 다 높지는 않아요. 전부 40% 내외였거든요. 이제 왜 아동 및 청소년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했는지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정말 처음 들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갑니다. 아동기본법에 대해 들어봤나요? 너무 무서워요.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을 말해요. 어른들한테는 헌법이란 게 있고 이제 거기 안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뭐 아이들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동기본법입니다. 아동기본법 발의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사회 시민들이 아동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만 봐도 대한민국 아동들이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전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봐서 이 법은 더욱더 제정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아니시죠? 우리나라가 되게 OECD 국가들 설문지를 봐도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나라잖아요. 행복은 내가 누구이며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나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는 이 공동체와 얼마나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아동들은 행복에 대해서 고찰할 시간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마음의 여유와 자신을 고찰해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청소년과 아동들의 자아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성인이기 전에 다 아동이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거쳐온 그 시기 혹은 앞으로 거칠 시기 그리고 현재 거치고 있는 그 시기인 아동과 청소년을 좀 더 존중하고 너무 몰아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놀고 웃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이라는 그 주체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